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해서 연 7%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1억을 모으는데 약 7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다음 1억, 그러니까 2억까지는 4년 반밖에 안 걸려요.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넣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단순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봤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모르는 개념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난 찰리 멍거라는 인물이 있어요. 워런 버핏의 오른팔로 60년 넘게 버크셔 해서웨이를 함께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유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첫 1억이 지옥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어떻게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1억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첫 1억을 모은 순간부터 돈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돈을 모으는 게 선형적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100만 원을 모으면 10개월 후에 1000만 원, 100개월 후에 1억이 된다고 단순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부의 축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복리의 원리인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바로 1억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에요. 왜 첫 1억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후에 자산이 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첫 1억을 빨리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알고 나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돈은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큰 돈은 작은 돈보다 더 쉽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연 4% 예금에 넣었다고 해봐요. 1년 후에 이자가 얼마죠? 4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4만 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연 4% 예금에 1억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4만 원과 400만 원으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당연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유예요. 돈이 많을수록 같은 수익률로도 훨씬 더 큰 금액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도 당장 1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만 원 번고 다시 110만 원으로 11만 원 벌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평생 가도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찰리 멍거가 첫 1억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열심히 모아도 통장 잔고가 찔끔찔끔 늘어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회의감이 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해요. 그런데 이 구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서 연평균 7%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해봐요. 7%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투자에 유리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인 8에서 10%에서 세금이나 수수료를 빼고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예요. 이 조건에서 첫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년 반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똑같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고 7% 수익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5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첫 1억을 모을 때보다 2년 반, 즉 3분의 1이나 단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첫 1억도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월 100만 원을 넣는 동안 기존의 1억도 7%씩 불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과 함께 돈을 모으는 거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2억에서 3억까지는 약 3년 9개월, 3억에서 4억까지는 약 3년, 4억에서 5억까지는 약 2년 반이 걸려요. 같은 1억인데 첫 번째 1억은 7년 반이 걸렸고 다섯 번째 1억은 2년 반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1억을 모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돈만큼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25살에 시작한 사람과 35살에 시작한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가 굴러가거든요. 돈은 나중에 더 벌 수도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에요.
원금이 커질수록 이자가 커지고 이자가 커질수록 원금에 붙는 이자도 커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가속도가 붙는 거죠. 10억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매월 100만 원 저축에 7% 수익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0원에서 10억까지 약 3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 31년 중에서 첫 1억을 모으는 데만 7년 반이 걸렸잖아요. 전체 기간의 약 25%가 첫 1억에 쓰인 거예요. 전체 자산 10억의 10%에 불과한 첫 1억을 모으는데 전체 시간의 4분의 1이 소요됐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억은 전체 시간의 75% 만에 모았다는 거죠. 이 불균형이 바로 자산 축적의 핵심 비밀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모든 게 빨라져요. 그 임계점이 바로 1억이에요. 중요한 건 특정 금액 자체가 아니라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10억을 달성하고 나서 11억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15개월이에요. 1년 3개월 만에 1억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첫 1억을 모을 때 7년 반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빨라진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불어난 돈은 나중에 역으로 돈을 꺼내 쓰면서도 원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이 모였다고 해볼게요. 연 7% 수익률이면 1년에 7천만 원이 생겨요. 여기서 매달 300만 원씩 연간 3,600벤천을 생활비로 꺼내 쓴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7천만 원에서 3,600만을 빼도 3,400만 원이 남아요. 이 돈이 다시 원금에 붙으니까 10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비가 충당되고 그러면서도 원금은 계속 불어나는 상태요. 20억이 되면 어떨까요? 연 7%면 1억 4천만 원이 생겨요. 매달 500만 원씩 써도 연간 6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이 다시 원금에 붙어요. 자산이 커질수록 더 많이 쓰면서도 더 빨리 불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처음에 10,000원 모을 때는 100만 원 저축해야 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0억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7천만 원이 생기고 그중 절반을 써도 원금이 늘어나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첫 1억이 그토록 중요한지, 왜 그 구간을 버텨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제가 이 숫자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금방 좌절하거든요. 1년 열심히 모았는데 통장 잔고는 겨우 1,000만 원 남짓일 뿐일 때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나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한탕주의에 빠져요. 코인으로 대박 나야지, 주식으로 한 방 터뜨려야지. 그런데 이건 자산 축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예요. 처음에 느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복리라는 시스템 자체가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후반에 폭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처음 몇 년 동안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함이 바로 찰리 멍거가 말한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수입을 늘리는 거, 지출을 줄이는 거,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첫 1억까지 7년 반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하면 절반보다 더 빨라져요. 투자 수익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를 높이는 게 첫 1억 달성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야근을 더 하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 체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식은 확장성이 없어요. 투입량이 늘어나야만 수익이 늘어나요. 자본처럼 알아서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간당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희소한 기술을 익혀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시급이 낮고 아무나 못하는 일은 시급이 높거든요. AI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영상 편집, 재무 모델링 같은 기술들을 익히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몸값을 점차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같은 회사에서 10년 다닌 사람보다 3년마다 이직한 사람이 연봉이 더 높아요. 내부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건 보통 3%에서 5% 수준인데 이직할 때는 20%에서 30% 인상도 흔하거든요. 물론 무작정 이직만 반복하면 안 되고 매번 이직할 때마다 확실한 역량 상승을 보여줘야 해요. 세 번째는 시스템을 돈으로 바꾸는 부업을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전자책,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 역시 AI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 일들이죠. 초반에는 수익이 없지만 한번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자본과 같은 원리예요. 처음에는 느리지만 일정 규모를 넘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지출을 줄이는 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월급을 10% 올려서 330만 원을 받으면 세금 떼고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25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출을 월 30만 원 줄이면 그냥 바로 30만 원이 남아요. 세금 없이요. 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지출을 줄이는 게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전략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몰라요. 대충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하면 이 정도 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새고 있거든요.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음식, 세일이라서 산 필요 없는 물건들이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쉽게 나가요. 1996년에 나온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연구한 책인데요. 당시 100만 달면 지금 가치로는 2배가 넘겠죠? 한화로는 약 27억 원이요. 이 책에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이 백만장자들 대부분이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동네에 살면서 평범한 차를 몰고 평범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이 책에서 연구한 백만장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외식비로 얼마를 썼는지, 자동차 유지비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있었어요. 반면 부자처럼 보이려고 고급차를 몰고 명품을 사는 사람들, 실제 자산은 별로 없으면서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잘 몰랐어요. 연봉이 똑같이 5천만 원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연간 4천만 원을 쓰고 1천만 원을 저축해요. 다른 한 사람은 연간 3천만 원을 쓰고 2천만 원을 저축해요. 둘 다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후에 첫 번째 사람은 약 1억 4천만 원, 두 번째 사람은 약 2억 8천만 원을 모아요. 수입은 똑같고 저축률만 다를 뿐인데 10년 후 자산이 2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냐면 복리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매년 1천만 원을 봉버로 굴리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매년 2천만 원을 복리로 굴리고 있어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눈덩이 효과도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소득이 적어도 저축률이 높으면 소득이 많고 저축률이 낮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소득을 높이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저축률을 높이는 건 결심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모아도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예요.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금으로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연 수익률로 따지면 13%에서 16%를 투자 수익과 별개로 받게 되는 거예요.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다만 이 돈들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첫 1억을 모으는 목적이 단기간에 쓰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려는 거잖아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강제로 저축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국내 투자를 할 경우에 ISA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보통 15.4%인데 ISA를 통하면 이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아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효율화 방법은 현금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입출금 통장 이자율이 보통 0.1% 정도인데 파킹 통장이나 CMA는 연 3%에서 4%까지도 이자를 줘요. 어차피 통장에 넣어둘 거라면 이자라도 받는 게 낫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다 합치면 꽤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효율화라는 건 큰 한방이 아니라 작은 최적화들의 합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투자 수익보다 저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하지, 어떤 펀드가 수익률이 좋지,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물론 투자 수익률도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초반에는 투자 수익보다 얼마를 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매년 1,500만 원씩 6년 동안 저축하면서 연 4.5% 수익률을 얻으면 약 1억 5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축으로 넣은 돈이 9천만 원이에요. 투자 수익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85%가 저축이고 15%만 투자 수익이에요. 매년 1,000만 원씩 7년 동안 저축하면서 연 10% 수익률을 얻어도 여전히 저축 비중이 67%예요. 3분의 2가 저축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첫 1억을 모을 때는 투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저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 10%를 15%로 올리는 것보다 저축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투자 실력은 종잣돈이 커지고 나서 빛을 발해요. 1억이 있을 때 수익률 5% 차이는 500만 원 차이지만 10억이 있을 때 5% 차이는 5천만 원 차이거든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1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총 자산이 1억 100만 원이 되잖아요. 1% 증가한 거예요. 100만 원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밖에 안 되니까 체감 효과가 미미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1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총 자산이 200만 원이 돼요. 100% 증가한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효과가 100배나 차이 나는 거죠. 종잣돈이 작을 때는 저축 한 푼 한 푼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밖에 없을 때 100만 원을 더 모으면 자산이 2배가 되지만 1억이 있을 때 100만 원을 더 모으면 자산이 겨우 1% 느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투자 수익률을 1% 올리는 것보다 저축을 100만 원 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투자 수익률의 힘은 원금이 커져야 비로소 느껴지는 거고 원금이 작을 때는 저축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당장은 투자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인덱스 펀드가 뭔지,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도면 충분해요. 개별 종목 분석하고 차트 공부하는데 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거나 돈을 아끼는 게 나아요. 투자 고수가 되는 건 1억 모으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해요. 1년 안에 100% 수익, 단타로 월 10% 수익, 이런 것들에 혹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 15% 이상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펀드 매니저도 거의 없어요. 워런 버핏이 50년 넘게 연평균 2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정도가 인간 한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리면 대부분 손실을 봐요. 레버리지 투자, 선물 옵션, 단타 매매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어요. 특히 종잣돈이 작을 때 이런 위험한 베팅을 하면 치명적이에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 손실을 보면 5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걸 원금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해요. 50%를 잃기는 쉬운데 100% 버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1억을 모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가 훨씬 나아요. 연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인덱스 펀드나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게 제일 확실해요. 화려하게 대박 나는 것보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SNS를 보면 다들 현재를 즐기라,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는 건 좋은 삶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메시지들이 과도하게 소비를 정당화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비싼 옷 사도 괜찮아.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오늘 고급 레스토랑 가도 괜찮아.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맞물려서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어차피 집 못 사.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아껴봤자 소용없어.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같은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는 돼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돼요. 시도조차 안 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더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야 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하고, 월급이 부족하니까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졌으니까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첫 1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진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잖아.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로또나 코인으로 한 방 터뜨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에요. 평생 로또를 사도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단기간에 대박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는 건 뉴스에 안 나와요.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서 성공한 소수만 보이고 실패한 다수는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통계도 있어요. 반면에 꾸준히 저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을 불려요.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해요. 저는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을 권해드려요. 특히 첫 1억까지는요. 1억을 모으고 나면 그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는 회복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투자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똑같은 돈을 넣어도 10년 먼저 시작한 사람을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커지거든요. 나중에 돈을 더 벌어서 시작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미룬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1년 뒤에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나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루하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다른 세상이 열려요. 찰리 멍거도, 워런 버핏도, 세상의 거의 모든 부자들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첫 1억의 지옥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